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 제 프로필 화면, 청새롬 아이디, 예, 휴대폰 번호 나와 있고요. 뭐 문자를 주시든 뭐 카톡을 주시든 뭐 급하시면 전화를 주시든 뭐 금융이나 재무관리, 뭐 형법, 뭐 이런 쪽으로 보험 관련해서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뭐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원래 제가 오늘 방송을 뭐 할 생각은 없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방송을 켰는데 모르겠어요. 찌라시 같은데 뭐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니까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장도 보고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시장이 2월달, 1월달 시장하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오늘도 뭐 코스피가 2747, 2750포인트 근처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뭐 가볍게 900포인트를 찍었어요. 912포인트. 거의 뭐 2% 가깝게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제와 다르게 어제 같은 경우엔 코스피가 개인만 매수를 한 날이었는데 오늘은 개인만 팔고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뭐 1000억, 2000억 뭐 자금 자체가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뭐 1% 후반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잠시 확인하시면은 제가 잘못 클릭하고 광고를 클릭했어요. 잠시 확인하시면은 외국인이 조금 팔았을 뿐이지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자 900포인트가 회복됐고요. 조금 그 전날에는 3일절에는 우리 시장이 쉬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폭락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것 같은 우려가 있었는데 뭐 0.25%라고 이제 뭐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면서 뭐 안도랠리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요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어쨌든 뭐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뭐 성장주 기술주 쪽 중심으로도 마찬가지 가치주 중심으로도 시장은 살아났고 다만 또 지금 선물은 또 요동치고 있어요. 좀 하락하는 국면이긴 한데 본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원유가 뭐 15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비싼 건 사실이에요. 저는 한 60불에서 한 70불, 75불 정도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져 있는 상황인 거고 뭐 환율도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원달러 환율도 보시는 것처럼 1200원대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뭐 외환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전혀 없고요. 뭐 한 가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 뭐 1월 뭐 생산 뭐 하고 뭐 소비 지표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워낙에 지금 뭐 코로나도 심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왜곡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뭐 방역 패스도 끝났고 2월 달까지는 뭐 2월 달은 뭐 1월 달 말, 1월 말 뭐 2월 달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증시도 그렇고 조금 뭐 연말 연시 같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가면서 진짜 뭐 사실상 지금 2022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모든 게 봄이 시작되면서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뭐 저만 이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시장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다 그렇고요. 뭐 수출 동향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뭐 막바지에 뭐 무역 적자도 흑자로 돌려놨고 뭐 생산이나 뭐 소비 지표 같은 게 조금 1월 달에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으로 쇼크라고도 이야기할 수 정도로 조금 마이너스가 떴는데, 그게 뭐 길게 갈 건가?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대선도 마무리가 되고, 대선이 마무리되면은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으쌰으쌰한 그런 분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런 경제 체제가 절대로 뭐 부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저는 1도 걱정하지 않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세로비는 항상 증시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강세론자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아시아 증시는 뭐 중국 쪽은 떨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이것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 알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야,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베이징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줘라고 답을 보냈다고. 뭐 거의 뭐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뭐 중국이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뭐 거의 정설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같이 편먹는 애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러시아는, 뭐 러시아도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지만 뭐 중국은 체제 자체가 민주주의가 절대 아닌 거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데 거기에다 뭐 약간 자본주의를 첨가해서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가 지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주식시장 정지, 폐쇄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에요. 음,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음, 뭐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자본주의를 뭐 신봉하고 신뢰하고 그거하고 떠나서 자본주의자들과 이런 뭐 사회, 공산 이런 주의자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뭐 하차트 랭킹 잠깐 보고 뉴스 하나 보고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뭐 일동제약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나갔다 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뭐 시장을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삼성도 뭐 견조하게 오늘은 올라줬고, 오늘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종목은 셀트리온 특집, 뭐 바이오 특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에이프로젠 메디신에 대해서 다 댓글 달아주신 게 있어 그쪽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CMO, 바이오 시밀러 이쪽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원전 관련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인데, 최근에 뭐 결과적으로 뭐 핵심, 우리나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뭐 원자력 발전이다,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5년 동안 삽질하더니 이제 와서 뭐 원전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뭐 기저변화는 솔직히 안 해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그 탈원전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거고,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뭐 당장 우리나라가 돌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폐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뭐 새로 공사로 들어가지 않겠다, 뭐 지금 공사 중인 거를 뭐 재검토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많이 오버했던 거죠. 뭐 이런,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 원자력 발전된 산업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반발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대선 이슈, 뭐 윤석열은 뭐 원자력 발전을 뭐 계속 추진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는 쪽인 것 같고, 뭐 이재명이나 뭐 심상정 이쪽은 아무래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폐기물에 대한 미래 세대의 뭐 부담을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쪽인 것 같고, 뭐 현대바이오는 뭐 나름대로 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경구용 치료제인데,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니까 한번 들어서 보기는 할 거예요. 현대차는 뭐 들쭉날쭉하네요. 어제는 떨어졌다가 오늘은 올랐다가, 넥슨 GT 상한가인데, 뭐 이런 뭐 넥슨 관련돼서 창업자가 별세한 것과 관련돼서 뭐 지분 관련된 뭔가 있나요? 자, 뭐 신풍제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상 결과가 나와서 그냥 반짝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이 종목이 다시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갈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뭐 세력들이 돈질하는 애들이 이빠이 돈질 넣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거품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회사가 뭐 유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이 신풍제약이 됐든 과연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 약을 가지고 지금 주가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뭐 글로벌 유통망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런 주식 투자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남들 말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는 전문가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투자자인 거지. 그냥 전문가 말 믿고 투자할 거면은 그거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그냥 믿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투자할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 증권 방송도 그렇고 뭐 경제 방송도 그렇고 항상 자막으로 달리는 게 투자 판단은 누구 책임? 본인 책임.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누가 추천했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고 뭐 소스를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남이 내가 먹을 물고기를 잡아다 줄 그럴 유행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거를 터득하시는 게 주식 투자의 뭐 첫걸음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자, 뭐 요렇게 한번 보고 뉴스 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뉴스 한번 탭에 들어가서 쭉 한번 훑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뭐 서비스업 지수가 뭐 삐걱거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뭐 미국 시장 먼저 반등이 나왔고 거기에 당연히 뭐 우리 시장은 나쁠 게 없어요. 뭐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해 준다면은 뭐 우리 시장이 뭐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시장이 잘 달리는데 우리 시장이 못 달리는 일도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금리 인상도 안 했고 이젠 금리 인상을 할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면 연착륙 조금 이제 조금 각도를 줄여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도 했고 이미 하락도 나왔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지수가 그렇다는 거고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분명히 미래의 성장 가치나 유망한 종목들을 싸게 건지셔야죠. 애매한 자리나 비싼 자리에서 너도 나도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비싸게 들어가셔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자, 종목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로 가서 몇 종목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BNC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네요.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윗골이 달린 거 빠진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15,200원을 마무리했으니까 뭐 한 6% 가까이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 BNC는 또 싸지면 또 이 싸진 가격대에서 어느 순간 뭐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뭐 어제 같은 이런 모멘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양봉 보시면서 짧게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3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장이 끝나면은 한국 BNC 종목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유바이오로직스 뭐 24,000원까지 빠졌다가 뭐 25,000원 회복되는데 야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요. 자,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견조하죠. 안 빠져요. 이 종목들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게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돈을 진짜 뭐 완전 싹싹 박박 끌어당기는 종목인데 진단키트가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못 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종근당이나 뭐 이수입지수, 뭐 이수입지수는 뭐 오랜만에 봤는데 6,000원대네요. 뭐 반에 반토막이 났네요. 자, 셀리버리도 마찬가지. 뭐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 뭐 신풍은 오늘은 마이너스니까 셀리버리 뭐 6%, 박셀바이오 뭐 3% 가까이.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자, 경계하셔야죠. 저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건 슈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HLB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HLB 단 한 번이라도 좋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뭐 한국판 게임스탑이라고요? 지금 미국 게임스탑도 다 망가졌죠? 뭐 3만원, 뭐 4만원, 5만원 뭐 이러다가 다시 3만원인데 HLB 뭐 저는 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1도 기대하지 않아요. 뭐 병용 치료제로 한다, 뭐 중국에서 임상을 해서 뭐 중국 학회가 뭐 어쩌고 된다. 그 말 자체가 말장난인 거죠. 결국은 FDA에서 퇴짜 맞은 거, 그게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유럽 논문이라든지 뭐 중국에서 임상이라든지 다 개소리인 거고, 그냥 FDA에서 퇴짜 맞은 그거를 뒤집으면 돼요. 그걸 뒤집을 수 없다면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증시 퇴출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저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HLB. 뭐 알테오전도 어느 정도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 테마로 오늘 뭐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뭐 차트까지 보면서 말씀드릴 정도의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정상 궤도권은 아니기 때문에 알테오전도 뭐 7만 원, 8만 원대 이상 모멘텀이 올라와 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뭐 10만 원 회복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조금 바닥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뭐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 테마라고 뭐 바이오 CMO 테마라면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움직였어야죠. 근데 이 종목이 못 움직인다.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두 푼인 회사도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주가가 망가져가지고 8,834억을 찍고 있는 거지. 자, 2만 원대 이상 또는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찍고 있을 때는 뭐 거의 곱하기 2인 거죠. 뭐 1조 6천억?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매출이 빵인데 돈을 1원짜리 한 장 못 벌고 있는데 영업이익 마이너스 183억. 돈을 벌기는커녕 뭐 매년마다 뭐 200억, 300억씩 땅바닥에다 내 던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정체가 뭔지. 뭐 올해 안에는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기대했던 매출이 한 500억에서 1000억이다.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했다라면은 거기에 10%에서 한 20%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100억 간당간당한 그 정도 매출 신고하지 않을까. 신고한다 하더라도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올해 연말 되면은 답이 나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경계하셔야 돼요.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무조건 당일 퍼포먼스가 나오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양봉 만들어줄 때 저점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꺾이기 전에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종목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자, 잠깐 재무제표 볼게요. 뭐 매출액이 3분기까지는 뭐 마이너스 4%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 정도 나왔다. 작년 하반기 때 내내 떠들었던 게 이거잖아요. 셀트리온 뭐 어닝 쇼크다. 뭐 장사 못했다.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떠들었던 게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가 망가졌나요? 거의 절반이 망가졌어요. 반토막. 뭐 30만원, 29만원 이러던 게 지금 14만 7천원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졌어요. 2021년 2월달 37만 5천원까지 찍었던 게
뭐 2021년 8월 달까지만 해도 30만 원 언저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14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좀 올라서 17만 원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4% 밀렸는데 이익이 2% 밀렸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만 계산해도 5천억이에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뭐 시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되는, 워낙에 뭐 진단키트는 뭐 날개돈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려서 제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뭔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왜곡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치 투자를 하시고 싶고 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종목,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더더구나 이 셀트리온은 어떤 제약 바이오의 어떤 변동성, 위로 변동성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밑으로의 변동성, 하방 경직성은 지금 완전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생각하기 힘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겹치고 이러면은 뭐 10만 원도 깨지고 내려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해에 보시는 것처럼 3분기까지만 해도 5천억 넘게 돈을 벌고 뭐 4분기 때까지 합치면 거의 뭐 7천억, 8천억, 9천억, 1조 가까이 돈을 버는 회사인데 주가 수준이 여기서 망가진다? 생각하기 힘들죠.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뭐 23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맞죠? 23조. 23조 5천억이에요. 23조 6천억 정도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이거를 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하게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 뭐 지금 뭐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뭐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봐서는 충분하게 뭐 램시마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판매해 왔던 약들과 필적할 만큼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증권 뭐 리포트라든지 전문가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대는 20만 원 초반, 20만 원 중반대를 달리고 있겠죠. 그런 부분 한번 잘 판단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미리미리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힌트인 거죠. 지금 3월이 시작되면서 그 시작과 함께 이렇게 뭐 바이오 시밀러 테마나 뭐 바이오 CMO, 뭐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뭐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바이넥스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충분하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넥스는 저평가한 건 맞아요. 근데 워낙에 이슈가 없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못 두고 있었던 거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넥스 100만 주 넘게 거래가 됐고요. 바이넥스 뭐 120만 주 거래가 됐고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아쉽게도 강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은데 강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고 한 3%, 2, 3% 정도 밀려가지고 15,35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어요. 물론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뭐 19%, 18%, 20% 가깝게 뭐 매출이나 이익이 조정받았다. 조금 뭐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터진 뭐 제조과정 자본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대만큼 뭐 스푸트니크 V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도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과 MOU도 맺고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CMO 시장에서 뭐 파트너가 돼서 뭐 이제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GMP 인증이 됐든 여러 가지 CMO, CDMO 이런 쪽으로도 충분하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가 돌고 거래량이 터져만 준다면 바이넥스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어느 순간에.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계속 빵빵 터져줄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죠. 아직까지는 물음표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에너지 수급 불안, 뭐 물가 불안,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야, 이제는 빨간불이지, 이제는 강세장이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리포트 보고서들을 잘 공부하시고 분석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물론 예측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했을 때 맞아 들어가면은 땡큐죠. 하지만 안 맞아 들어갔을 때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 관련해서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이 뭐 이거 뭐 합병에 반대하면은 뭐 2,000원에 뭐 주식을 매수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뭐 찌라시에서 들은 건가요? 뭐 어디서 들은 거야? 말씀을 그냥 그것만 틱 던져 놓으셔가지고 찌라시를 봤다는 얘긴 건지 뭐 회사에서 뭐 서류가 왔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임시주총에서 뭐 합병 결의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죠. 그리고 뭐 새로 선임된 이승호 대표이사 이승호 뭐 이사 선임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시주총을 열긴 열어요. 3월 17일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떤 서류를 받아본 것도 없고 어떤 다른 공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잠깐 게시판을 들어가는데 별다른 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다른 이야기도 없고 그냥 회사 합병 결정으로 이전에 임시주총 소집 결의한 거 그거예요. 뭐 이날 3월 17일 날 임시주총 열 거다. 이 임시주총은 저는 정기주총을 갔었는데 그 성남시 저 구석탱이 같아요. 무슨 한라 시그마 빌딩인가 있고 1층, 2층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이 에이프로젠 하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1층, 2층을 다 쓰고 동네가 조금 한산해요. 저는 그때 차를 안 갖고 가갖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갔어요. 한번 가보세요. 임시주총 참석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또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근데 뭐 정기주총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임시주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자, 공시를 볼게요. 이때면은 원래 정기주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 소집 결의 구분 임시주주총회 이걸 왜 임시주총으로 하지? 어차피 이때가 정기주주총회 이때 전후에서 정기주주총회가 열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제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지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말씀 주셨던 뭐 2,000원에 사준다 뭐 합병을 반대하면 뭐 주식을 2,000원에 사준다 그거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댓글도 안 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아는 정보가 1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이걸 2,000원에 사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모르죠. 평단을 알려주셔야지 말씀드리죠. 만약에 평단이 뭐 2,500원, 3,000원이면 2,000원에 사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어차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2,000원에 사준다 그럼 땡큐죠. 2,000원에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굳이 제 의견을 묻는다면 2,000원에 예를 들어 사준다면 저는 팔겠어요. 2,000원에 사주는 지금 1,500원인데 2,000원에 사주면 냉큼 팔고 지금 이 가격에 다시 더 싸게 샀다가 퍼포먼스 나올 때 뭐 10% 5% 퍼포먼스 나올 때 그거 따먹고 계속 그렇게 반복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 마시고요. 그게 공신지 회사의 우편인지 아니면 찌라신지 그냥 사람들이 설왕설래인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 지금 전환사채 가격도 2,000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000원에 왜 사주는지 뭘 사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대우건설 뭐 계속 올라오죠. 쭉쭉 올라옵니다. 원래 이렇게 뜨는 종목이 아닌데, 말 표현을 잘못했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차트가 가팔라졌어요. 자, 일봉 5,000원까지 왜 떨어졌니? 이렇게 올릴 거. 뭐 그렇다고 뭐 뭔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굳이 이슈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 합병 뭐 완료. 대우경 뭐 독자경 약속했던 뭐 중흥그룹 오너일가의 입성. 이거밖에 없어요. 대우건설 장악. 이거는 좀 또 안 좋게 표현했네요. 독립 경영을 뭐 표방했었는데 뭐 중흥이 대우건설을 장악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건 뭐 말인 거예요, 막걸리인 거? 그럼 당연히 중흥그룹 건데 당연히 대우건설을 장악하는 게 맞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동안 조금 불안불안했던 그런 세력들이 빠지고 뭐 확실하게 베팅을 하는 세력들만 남아서 대우건설 주가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들이 모르는 회사 내부에 어떤 핵심 정보가 있어서 그런 어떤 소스로 움직이는 건지, 그거는 뭐 나중에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 자체가 충분하게 올라갈 만한 가치인 건 사실이에요. 장사 잘하고 있어요.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건설회사가 뭐 이 정도 매출과 이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손가락에 꼽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에 꼽는 부분이고, 뭐 브랜드 파워가 됐든 뭐 시공 실적이나 수주한 지금 수주 잔량이나 여러 가지로 뭐 빠질 게 없는 거죠. 빠질 게 없는 건데 그동안 주가가 출렁거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 뭐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던 청새롬이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